우리나라 양잠의 역사는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 그러니까 먼 옛날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오릅니다. 그리고 양잠을 통해 뽑아낸 명주실로 짜고 빛깔 고운 염색 처리를 한 광택나는 옷감이 바로 그 곱디 곱다는 비단이죠. 그런데 한 필의 비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기르고 누에고치에서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내고 그 실을 배틀로 짜서 옷감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 여인네들의 정성이 담긴 고된 작업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실 문화영화 두리실 명주편은 바로 중요 무형문화재 87호 경북 성주지방 두리실 마을의 아낙네들이 전통 방식 그대로 명주실을 제작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필름에 담은 건데요. 오늘날의 어떤 화학 섬유에도 뒤지지 않는 전통 천연 섬유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을 함께 느껴보시죠. 우리나라 경상북도 성주 두리실 마을은 옛부터 경치가 아름다우며 토성이 비옥하여 밭농사를 주로 하는 농경 마을이다. 기후가 따뜻하여 봄, 가을에 뽕나무를 재배하고 이를 재료로 색상과 질이 우아한 명주를 만들고 있는 고장이다. 명주를 짜는 배틀의 바디는 대나무를 베어 만든다. 기원전 4, 5세기부터 두리실 마을은 명주를 생산했다. 오늘에도 그 질이나 색채가 기계에서 생산되는 명주배보다 우수하기에 명주 길쌈의 과정에서 필요한 바디와 명주 짜기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 기회가 전수되기 위해 무형문화재 175호로 지정, 이를 전승 보존하고 있다. 명주는 그 원료인 비단실을 얻기 위해 먼저 누에를 치는 잠상부터 시작된다. 애기 누에는 뽕잎을 잘게 썰어 먹이를 준다. 애기잠을 자고 보름이 지난 누에는 쌀이나무나 대쪽을 잘게 쪼개어 만든 채반에서 길러진다. 막잠을 자고 난 누에는 채반에서 고치를 짓기 위해 옮겨지는데 이를 누에를 올린다고 한다. 섭에 올린 누에는 고치를 짓기 위한 공간을 찾기 시작한다. 올려진 누에는 서서히 입으로 명주실을 뽑아내는데 애기 누에에서 고치가 되기까지는 누에 아래서 한 달가량이 걸린다. 삼 일 후면 고치를 다 짓는다. 누에 치는 잠상 작업이 끝나면 누에고치에서 명주 비단실을 뽑아낸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누에고치를 넣어 가느다란 비단실을 뽑는다. 물레를 돌리면 비단실이 솔솔 뽑혀 물레에 감기기 시작한다. 알맞게 끓는 솥에 담긴 고치는 시로라기가 풀리는 바람에 돌고 실은 대롱 사이에서 꼬이면서 합사된 명주실이 왕챙이에 감긴다. 누에고치에서 감긴 탈의 실은 다시 물레에 의해 대나무 대롱으로 옮겨져 날기 작업으로 이어진다. 명주실 날기는 배틀의 실을 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15세 명주를 주로 난다. 명주 날기 작업이 끝나면 날실의 이음새를 구분하여
실이 엉키지 않도록 고리매듭으로 사려 바디에 실을 꿰게 된다. 조상들의 생활의 절반을 차지한 명조 길쌈의 바디는 대나무로 만든다. 바디는 대를 쪼개어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디를 만드는 것을 중요 무형문화재 179호로 지정, 그 기능을 보존하고 있다. 바디를 만들 때는 겉대, 즉 표피면 필요로 한다. 조름대를 사용해 대를 곱게 다듬어 바디를 만든다. 바디는 바디틀에서 조립되는데 흔히 이것을 바디를 맨다고 한다. 이 방법은 재래식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역학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바디는 직조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빈틈없이 만들어진다. 올해로 고1을 맞이하는 구진갑 씨는 19세에 바디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 시장에 나가 바디를 필요로 하는 길쌈 여인에게 팔고 있다. 바디에 살이 좋지 않으면 명주 한 피를 다 버리기 때문에 거리에는 신용이 따른다. 날개 작업과 꼬리 감기가 끝나면 명조를 바디에 꿰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꿰기 작업이란 날실의 오로를 바디 구멍에 꿰는 일이다. 한 구멍에 2개의 올이 들어가든지 바디 구멍이 뉘어지면 피륙에 흠이 가고 실이 서로 엉클어지면 아주 낭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꿰기 작업에는 섬세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바디새에 따라 명조를 바디에 꿰고 명조를 조절하며 배매기를 한다. 배매기는 명주짜기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 중 한 가지이다. 풀이 지나치게 많이 묻거나 너무 빽빽하면 날실이 딱딱해지고 너무 묽거나 칠이 덜 되면 힘이 없어 의도한 피륙을 짜지 못한다. 기능 보유자 강석경 조옥이 이기종 할머니는 14대에 걸쳐 이곳에서 명주짜기 기회를 전승하여 오늘까지도 순수 전통적 방법으로 토종 명주를 짜고 있다. 시실의 실마리가 엉키지 않고 명주 비단실이 솔솔 잘 풀려 나오도록 꾸리를 감는다. 팔자를 그리면서 감아진 실이 북에 넣어지면 길쌈 여인의 마음은 배틀로 옮겨진다. 큰내물 건너가서 쑥대밭을 쫓았더니 한쪽에는 이제 본격적인 배짜기 작업이 시작되며 한 필의 명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배틀의 동력은 오른발에 의해 전달되고 부리실이 북에 실려 날실 사이를 통과하여 바디를 치는 힘에 의하여 하늘의 명주가 짜여진다. 부태허리 두른 양은 내봉제라 높은 봉에 허리양게 두른 듯이 청청 감돌았다. 북이라 노는 양은 귓꼬리가 둥지 찾아 버들까지 넘나는다. 이 광경은 하나의 민속이라 해도 좋지만
선인들로부터 이어받은 훌륭한 예술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때는 삼행지요 눈썹 때는 허보라입에 세모졌다 버기미난 올로리 갈아놓고 눈썹 놀이 잠긴 양은 강태공의 낚싯대를 이수강에 던진다지. 명주짜기 작업이 끝나면 도투마리를 넘어뜨려 곱게 짜여진 한 필의 명주를 자로 재어 자른다. 명주는 동물성 섬이라 천연 색소를 사용해야 윤기가 흐르고 신선미가 오래 유지된다. 머구잎은 절구에 찧어 즙을 내 염색한다. 염색은 천연 식물의 열매나 뿌리에서 원료를 취해 착색하는데 그 빛깔은 원색에 가깝고 색 또한 다양하다. 명주에 염색을 할 때는 옛부터 초목 염색을 했는데 몸에 이로운 자연 약초나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미를 의복에 표현하였기에 염색의 색채 선택은 자연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한복에 나타난 아름다움이라 하겠다. 명주는 풀을 먹여 물에 담그었다가 다듬질해야만 명주의 고운 올과 그 윤기가 빛난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명주에 고운 색채와 문양을 넣어 혼수 이불보로 쓰였다. 명주는 살아 숨쉬는 옷감으로 천이 오래가며 생명력과 보온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옷감으로 많이 쓰이는데 옷을 지을 때는 재봉틀로 하지 않고 손으로 손수 지어간다. 특히 겨울옷은 솜을 넣어 누비옷을 지어 입었는데 손누비옷은 세계적 자랑거리이다. 옷을 빨아도 바느질 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한 땀 한 땀으로 공기에 흐름을 주어 몸에 이롭고 부드럽다. 이처럼 바느질 기법이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명주 누비옷은 한국 어머니의 고결한 정성과 혼이 깃들어 있다. 명주 비단을 귀하게 여긴 우리 선조는 혼례시 혼수 예단으로 혼서지와 청색, 홍색 명주 비단을 함에 넣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는 풍속이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음양의 관념으로 전통 혼례식 때 청색 명주는 신랑의 옷으로, 새색시는 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붉은 비단 명주에 모란꽃 술을 놓은 화롯을 입는다. 이처럼 명주옷은 혼례복으로 그 쓰임새가 높다. 우리 민족은 백색 명주를 즐겨 입었으나 화려하게 멋을 낼 때는 원색인 자연 물색을 들여 한복의 아름다운 미를 창조해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고결한 성품이 깃들어 있는 한복의 미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직선의 정결함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명주의 생명력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